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2025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가 지금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종교를 넘어서 마음의 쉼과 새로운 통찰의 시간을 관람객들에게 마련해 준다는 게 이번 행사의 목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치권도 쉼과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요 이슈들을 지역의 관점에서 권우문, 홍순원 두 패널 들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좀 형식을 바꿔서 저희가 내가 뽑은 주간 묻혀진 이슈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부산과 경남 지역 우리 지역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졌어야 하는데 좀 묻혀 있는 그런 이슈들을 두 분의 시각으로 한번 다뤄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하는 주간 묻혀진 이슈 어떤 분부터 좀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제가요? 네. 거구가 먼저 그구가 하겠습니다. 자, 그구라는 표현은 저희들 방송 전에 예. 두 분 극자나 거구나 똑같은 것 농담 같은데. 삼아 하셨단 예.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계속 이슈를 올리는 게 정말 경제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협상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노랑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에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입법 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인 기업들이 흔들리고 진짜 대한민국은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 뉴스도 안 보고 그리고 정치도 엉망이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현재 국회가 입법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심각하게 냉정하게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묻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좀 네. 이슈가 묻혀 있는 것보다 이슈는 있지만 그냥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한 놓았던 그 이슈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 흐름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하지 않는지, 왜 생법 개정들이 필요하지 않는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업인데 왜 기업을 살리지 않고 자꾸 이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먹고 살기 바쁘시지만 꼭 잘못된 점을 꼭 냉정하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더 알려져야 된다 네, 그런 네, 네, 말씀이시고요. 네. 우리 홍순원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북극 항로에 대한 시범 운항 이게 지난번에 네.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출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당초 계획은 2026년도에 시범 운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었는데 네. 이걸 1년 앞당겨서 2025년도인 올해 내에 네. 시범 운영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우리 해양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는 중요한 픽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애청자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네.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항은 현재 환적 화물은 세계 2위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전체 총 물동량 처리 능력은 세계 6위권에 부산항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또 직접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지정학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 부산항은 전체 물동량 1위를 탈환할 그런 기회도 이제는 곧 다가온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부산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서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또 중심 지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네. 박수치고 모두가 힘을 보태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극항로 시범 운항 자체가 올해까지 하겠다라는 게 조금 묻혀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좀 더 그렇습니다. 강조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방송 이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네. 자, 두 분의 묻혀진 이슈, 주간 묻혀진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의견 주시면 함께 말씀 나눠보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치권 이야기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이 특검, 이 방송법 뭐 등 입법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세제 개편안도 계속되고 있고 또 특히 또 이춘석 법사위원장 지금은 뭐 사퇴를 한 상황이지만 그 논란도 있었고요. 뭐 오늘 어제 저녁부터 뉴스를 보니까 이 사면 관련 논란도 또 나오고 있고 자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부분들을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야당인 우리 건우문 먼저 박사님 기회를 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당께서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너무 많아요, 이슈가, 그죠? 예, 너무 네. 많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이거를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의 이 좋은 헛발질들을 받아서 이 국민들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번 당 대표 선거 이후에 새로운 전투적인 모드로 가서 이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는데요. 지금 제일 큰 게 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차명 주식 거래 그리고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식을 한 종목들이 정부의 AI 정책 담당자인 이춘석 의원이 그 관련된 종목들을 선택해서 주식을 했다는 것도 이해충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보좌관의 해명이라든지 이춘석 의원의 해명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고 어찌 보면 권력을 가진 카르텔이다. 카르텔 즉 이 특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민낯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논란을 예. 또 핵심으로 짚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우선 내란 특검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께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전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고 늘 주장해 왔었고 본인은 내란 계엄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불응을 해서 8월 1일 날 1차 체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죠. 이걸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과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옷 바람에 그냥 들어 누워서 이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8월 7일 2차 체포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또한 실패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의자에 앉아서 버티는 이 부분에서 교도관들이 10명이나 투입이 돼서 드러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어제도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모 언론에서 출연한 조경태 당대표 후보가 표현한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아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양아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당의 당 대표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게 붙여야 할 수식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 너무나 아쉽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고 8월 5일 날 있었죠. 예, 그 결과는 결국 어제 마찬가지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다. 이 제목은 16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 16개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이와 관련된 것 외에도 13개나 더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12일 날 10시 10분에 구속 관련 네. 재판이 피의자 신문이 있죠. 그렇습니다. 구속전.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10시 10분도 참 재밌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사 때 10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10시 10분에 도착을 해서 이번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의미로 두고 한 건 아니겠지만 왜 10시 10분에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주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공방 가운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야가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점수 계산을 했을 때는 좀 낫다. 우리가 좀 밀렸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밖에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방송 3법, 그다음 세제 개편, 지금 등등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입법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입법인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세제 개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정세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만만한 게 법인세 네. 인상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주식에 대한 대주주에 50억에서 10억을 내리면서 지금 주가도 지금 떨어지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란 특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도 좋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에서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경제라 봐요. 지금 환율도 1,400원대로 올라갔고 12월 달 되면 1,500원대, 1,600원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과의 관세가 아직까지 완전한 사인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고 자동차는 지금 벌써 타격을 입은 상태고 지금 우리 GM 대우는 지금 철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노조들이 상당히 많은 파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정치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네. 예.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세제 개혁과 관련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드디어 16%까지 온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뭘까요? 앞서 지적했던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동개혁법 그리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벌써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우리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발표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16%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은 앞서 지적했던 특검법이나 그리고 개혁법, 각종 개혁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만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속한 변화가 필요하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혁신,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세제와 관련된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잘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국 보호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관세 폭탄입니다. 이 관세 폭탄은 기본적으로 어제 이미 트럼프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죠. 그 사인 내용에 보면 일반 관세 플러스 상호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15%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 관세에 있어서 마찬가지 자동차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자동차가 대한민국 50% 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똑같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50% 품목 관세가 붙어 있고 그 대신에 반도체 우리는 수출 2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5%로 우리는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또 거기에 아울러 계속
미래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이 소위 말하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결정적인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큰 패널을 만들어서 그 패널을 통해서 상세하게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또는 설명을 하는 또는 협상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했느냐. 그리고 또 미국에서 담당 장관이 없으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스코틀랜드까지 우리 장관들이 찾아가서 끈질긴 협상을 끌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15%라고 하는 관세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일본과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FTA가 없는 상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18% 관세가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18%와 15%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과 일본은 어떤 관계에서 정부가 대응을 했다라는 것은 결과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5% 결정받았지만 일본은 18% 결정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5,500억 불에 대해서 일본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두루뭉실한 포괄적인 협상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와서 상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미국이 100% 주도권을 쥐는 이런 협상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서 우리는 이 마스가 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1,500억 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주도권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왔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또 이재명 정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믿어주십시오. 지금은 이재명 시대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꼭 약속 지키는 그런 정당과 정부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홍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국민의힘이지만 이제 민주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라는 그 대기업이 들어가면서 마스가라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가 원점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업이 있어야지 국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다고 말씀드리듯이 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아까 노란법도 마찬가지고 3법 개정도 마찬가지고 왜 기업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저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린 FTA도 확실하게 했던 이명박 정부, 즉 보수 정권일 때 확실하게 결정지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진보에서는 반발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FTA 그 협상을 할 때.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한데 차후에는 이 FTA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제가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마스가라든지 지금 관세 15%에 대한 부분이 협상이 잘 됐다. 자,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경제학자들이나 다른 쪽에서는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좀 입법 개정할 때 국민들에게 민생에 진짜 필요한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정치적인 이슈를 하지 않고 사회적인 이슈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은근 못한 부분은 제가 좀 시간이 좀 다 되다 보니까 네. 말씀을 좀 줄이고 네. 하여튼 좀 경제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게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두 분들도 시간에 대해서는 저를 또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벌써 라디오 시간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이번 주 라디오에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BBS 부산 유튜브 채널을 시청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될 때 제가 지난주 정치권의 이슈 공방에 대해서 누가 선방을 했나라고 이제 평가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순원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내란 특검이라든지 사회적 개혁 문제가 국민들이 여전히 바라는 점이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권우문 박사님은 미래에 우리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세제 개편, 관세 협상이 미래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살 거리,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조금 더 가슴 속에 다가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조금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홍 박사님 그 마지막 발언 하시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라디오 마칠 때? 아니 뭐 특별히 네. 제가 얘기를 해도 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네.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재명 정부가 초반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반이 아니라 아마 5년 내에 여론조사는 잘 나올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 부정하시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가 확실하다라는 걸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인식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대 여당인 민주당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겠다. 그 정치는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라는 저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년 뒤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모습들은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네, 사실 맞습니다. 모든 정부가 이제 말기로 가면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좀 주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발 네.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퇴임을 저희도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십시오. 네. 자 다음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혹시?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어쨌든 강복 80주년 네. 강복절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들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임식 형식의 어떤 국민 임명식을 진행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강복 80주년에 왜 이런 형태의 정치 이벤트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강복절은 순국 선녀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사인데, 이거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한다는 게 뭐 국민 임명식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게 사실 강복절 의미와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 행사를 아직 저도 상당히 조금 좀 괴리감이 느껴진달까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뭐 부각을 시키거나 이슈가 된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뭐 본인이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슈에 대한 이 8.15에 대한 부분은 조금 폄하하고 싶다. 좋지 않게 보시는 그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권 박사님께 참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결국은
8.15에 대한 우리들의 가슴에 있는 생각이나 또 호국 영령들에 대한 조금의 폄하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하는 그날까지도 8.15에 대한 역사는 기억해야 하고 또 순국 선열에 대한 존귀함은 누구든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있었고 이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된 이재명 대통령 또 구성이 된 이재명 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이 결국 대통령을 임명한다라는 사실, 대통령은 취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국민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동안 우리가 가져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 취임이 끝나고 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통치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는 임명장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식이 바로 8월 15일 날로 결정을 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8월 15일 날은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날이고 또 호국 영령들이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강복 80주년 여기에 1만 명 정도 초대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형식으로 간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국민의 정부 하지만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해서 과연 정치 쪽에서 어떻게 행태를 했는가? 저는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이념에 좌우 논리가 너무 강하게 분단되어 있는데, 협치하자고 했는데 정청래는 당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을 패싱해버리고 악수도 할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볼 때도 8.15 사면에 조국 전 대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조희연 전 교육감을 이제 사면시킨다는데, 사실은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대표가 만약에 사면대에 나왔을 때는 정청래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또 계파가 나눠져서 좀 분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는 이게 8.15 강복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부분 좀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8.15 사면에 왜 조국 대표가 또 포함된지 대한 부분도 사실 조금 좀 부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분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걱정할 일은 전혀 아니다. 네. 걱정을 한다면 네.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을 하실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여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의힘은 16%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결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22일 날 최종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 사람이 탈락을 하고 두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최종 경선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보면 찬탄 세력, 반탄 세력 이렇게 두 분으로 네. 나누어 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 반타는 결국 김문수, 장동혁 후보, 그리고 찬타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죠. 찬타는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계엄을 잘못 일으켰고,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표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직전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김문수 후보, 그리고 장동혁 후보, 이 두 분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전한길 외에 극우라고 표현하기, 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화들짝 하겠지만 왜 화들짝 다수의 분들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입당을 했을 때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물어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 역시도 엇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는 같은 것이죠. 이걸 우리는 윤어게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미래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야당인 국민의힘을 걱정을 하고 있다. 왜? 건전한 보수가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견제 세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가 어떤 분이 될지, 또 보수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어떤 분이 되었을 때 진정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한 번씩 그훈 박사님 말씀드리면 국민의 주권, 국민 주권, 국민이 다수가라고 말씀할 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게 전체주의로 갈까봐, 나치즘처럼 이 불안한 형태의 그런 식에 대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들 다수가 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방향의 선동에 의해서 프레임이 잡히면 전체주의로 가면 나치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 틀리게 찬탄 반탄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서 부각은 시켰지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름대로 피곤하죠. 저도 볼 때는 어째 보면 이게 그 해결 방안, 솔루션이 뭘까라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나 격사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현재는 지금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찬탄이든 반탄이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국민들이 원망스럽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잘못된 부분이 자꾸 언론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전청래와 여당의 거대 여당의 이 권력 구도에 대한 부분도 너무 좀 부각이 좀 작게 되는 부분 느낌이 있는 상황과, 저는 계속 지금까지 보면서 민주당 부분도 국민의 그 지지도를 받고 있고 국민에 의해서 간다, 국민에 의해서 광복절 행사도 하고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이 이야기가 잘못된, 그러니까 진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참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당원들과 그다음에 일반 당원 50%니까 그 지지한 분에 의해서 8월 23일, 22일 당 대표가 결정되고 나면 그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그거는 차후에 또 역사가 또
또 판단할 것이라 봅니다. 현재는 국민들께서 원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여론조사도 받지도 않고 뉴스도 안 보지만 차후에는 이 결정이 어떤 형태가 되었는지도 국민들이 또 보게 될 것이라 보고요. 하여튼 좀 저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좀 경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정치야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좀 대한민국이 정말로 조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바른 방향 경제 정책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은 국민의 모섬이 되겠다라는 관점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은 통치자 대통령이라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차이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는 통치자는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나치 독일, 국민이 좋아했습니까? 결국 실패했죠. 저격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는 해야 하는 정치, 이것은 바로 민주당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정석이고, 우리는 선출직 모두는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높은 학식과 지식과 또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5,5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5,500만 명은 결국 내가 나서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나서서 구청장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나서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머슴이라는 겁니다. 그 머슴을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또 건강한지 여부를 체크해서 내 머슴을 뽑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뽑아놨다고 하면 이 머슴은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든 현재 우리는 그 머슴이 올바른 머슴이 될 수 있도록 주인의 관점에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잔소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다 라고, 또 여러분과 민주당이 다른 점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게, 국민을 보면 그럼 당 자체가, 존립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당이 왜 필요 있습니까? 국민에게 섬김에 의해서, 아니면 국민들에게 다 받으며 당이 왜 필요 없고 그냥 무소속을 나가는 게 더 낫죠. 당 없이. 그 뭐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받고 선택되어져서 정치를 시작한다면 당 공천을 왜 받습니까? 그냥 무소속 나가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에 의한 어찌 보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당이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참 이 국민들에 대한 부분을, 이 당이라는 자체는 어쨌거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공당이고, 그 공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게 또 지지하는 층이 또 틀리고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주의라고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다 존중하지만 이게 선동이란 거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프레임, 아까 말씀드린 거구, 극자, 무슨 나치즘,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정치적 사상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 계속 우리 홍 박사님 이야기면 계속 이 쳇바퀴처럼 도는 그거밖에 안 될 것 같고 네. 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네. 좀 경제가 좀 제대로 좀 돌아갔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예,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은 오늘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 복귀를 하고 광복절 이슈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사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이후에 또 여론이 달라질지는 저희가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나서 두 분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역에서 바라보는 현재 정치권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를 해도 괜찮겠죠? 네, 네, 두 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